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인 217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50선 이탈하면서 748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5G와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59% 하락세 예상됩니다. 2143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4%대 급락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42,000원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FN가이드 측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동기보다 46.8%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세 나올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62% 하락하면서 66,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2%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흐름들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22,000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이 어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37만 원 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는데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368,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셀트리온이 1%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203,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7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57%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348,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여의도 한국거래소 압수수색과 함께 장중한 때는 33만 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주가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개인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1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1% 넘는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25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위권의 LG 생활건강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는 0.57%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4% 가까운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주가가 26% 이상 상승했고 시총만 4조 원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 회복 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보유한 LG 생활건강이 현재 최선호주로 추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급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1.5% 하락세 예상됩니다. 128,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3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이제 11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물산도 약보합권, 그리고 신한지주가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됩니다. 43,150원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5%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도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텔레콤 오늘 1% 넘는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25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0.3% 이상 상승하면서 751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순위 변동 함께 만나보면요. 신라젠이 다시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5% 가까운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7만 원 선 눈앞에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78,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 CJ ENM이 1%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7,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의 경우에는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63,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HLB가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84,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어제 하락한 만큼 오늘 그대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디톡스 어제 4% 넘는 급락세 나왔습니다. 최근 이 상승세로 인해서 어제 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55만 9,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어제 1%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됐는데 오늘 1% 가깝게 오르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0.58%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6%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새 17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가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제넥신이 어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0.36%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젤도 어제 3%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0.1% 강보합권 38만 6,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슈프리마인데요. 동사 어저께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동사가 하는 사업을 보시면 바이오 인식 알고리즘, 모듈 등 각종 솔루션 제품과 바이오 인식 단말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동사는 세계 최소형 지문인식 센서를 지원할 수 있는 지문인식 솔루션 바이오 사인을 개발해서 스마트폰 제조사 및 센서 업체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S10이 디스플레이에 지문 인식을 하는 그 시스템을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동사가 바로 이 언더 디스플레이 방식의 센싱 구조와 영상 특성상 알고리즘 기술 난이도가 높은 이런 방식의 모듈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기술력을 발휘하는 회사는 슈프리마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 곳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높은 기술 장벽을 더불어서 동사가 이제 이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 5G 시대에는 더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3개년도 매출액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 증가폭이 굉장히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는 매출액 656억, 전년 대비 24% 성장이고요. 영업이익은 180억으로 47% 성장입니다. 매출액 성장도 좋지만 영업이익 성장폭이 더 크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한층 강화된다는 의미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20% 후반이 나오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올해는 그 성장폭을 가파르게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좀 밀릴 때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7,000원 이하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라인 2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슈프리마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드스탁 이청훈 본부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청훈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13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LG전자 2.42%, RFHLC 6.79%,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4.38%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2월 27일에 주셨던 ST생명공학 2.49%, HDC는 3.5%, 그리고 2월 20일에 주셨던 자화전자 0.36%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정미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14일에 주셨던 ICD 4.27%,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 2% 가깝게, 그리고 3월 12일에 주셨던 한국전자인증 2.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키스트가 0.87%의 수익률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 주셨던 나노메딕스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이창훈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삼성증권 올라와 있고요. 1월 30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5.35%, 그리고 4위에는 RFHIC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28%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2위에는 한세실업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이 34% 넘었습니다. 1위에는 여전히 FNF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50%가 가깝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정미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모나리자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28일에 추천을 해주셨고요. 9.72%, 그리고 4위에는 랩지노믹스 2월 14일에 추천해 주셨고 12.17%, 그리고 3위에는 테라젠 이텍스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2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13%가 넘었습니다. 2위에는 웰크론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1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수익률이 31%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여전히 EXT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무려 52%가 넘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1입니다. 8위에는 최낙철 팀장이 BP도 올라와 있는데요. 44.85% 이상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7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노바렉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수익률이 48%가 넘었습니다. 6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고요. 3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8% 넘었습니다. 5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첨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49% 수익률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4위에는 이창훈 본부장의 FNF 4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면 3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3위부터는 수익률이 무려 50%가 모두 넘었는데요. 51%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EXT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무려 52%입니다. 1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5% 가깝게 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본부장님께서 메가스터디 교육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28%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오히려 목표가를 상향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향된 목표 가격을 제가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 또한 약간 올려서 36,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목표가를 4만 원 주셨는데 이미 좀 터치를 하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의 리뷰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XT가 현재 전체 수익률에서 탑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익률이 52% 이상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EX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500원 선에서 지금 일정한 등락폭을 가져가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5,100원부터 5,700원 사이에 지금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일반적인 좀 매물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는 뭐 한 번 정도는 뭐 윗꼬리를 남기면서 나가는 모습들도 보였고 네. 아래쪽에서도 이제 내려왔을 때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기대감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한 3월 말까지는 지금 흐름대로 좀 5,700원에서 5,100원 사이를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좀 전체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 보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약 기반 공사를 하는 기업으로 애시당초 그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도로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 그 기본적인 그 공사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활 관련 SOC 간접 자원
감적 자본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EXT도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지만은 SOC 사회 간접 자본을 통해 가지고 건설주가 좀 더 받쳐준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있던 전고점인 그 고점인 한 8,000원 부분까지는 좀 무난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목이 좀 아프신가 봐요. 아, 요새 미세먼지가 좀 굉장히 그죠. 미세먼지 보니까.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웰크론이 현재 이 탑5 중에서 2위 차지하고 있거든요. 웰크론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31% 이상이에요. 예.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위닉스나 뭐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조금 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세먼지 관련된 주들이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네.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4월 중순쯤이 아마도 미세먼지 관련된 주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만 진입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아래쪽에서 많이 잡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분할 매도하는 방식을 조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본부장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장 네. 후반 들어서 소폭 낙폭을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충격이 금일 국내 증시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생 변수가 무엇이고 또 해외 시장에서 불어오는 외생 변수가 무엇이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내생 변수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우려가 금일 코스피 지수에 대한 지수 하락을 일정 부분 견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생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뒤에 종목을 하나 설명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0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관망세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FM 가이드에 따르면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46% 이상 급감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년 전에 같은 기간보다 무려 52% 이상 줄어들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예상과는 다르게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0.34% 이상 하락하면서 4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어제와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0.4% 상승하면서 6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대차가 오늘 좀 빠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12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LG화학 0.14%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69,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1위부터 5위까지는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현재 약보합권, 셀트리온 강보합권,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포스코도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여전히 LG 생활건강이 9위권 지켜내고 있고 한국전력이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오고 네이버가 11위권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0.15% 이상 하락하면서 3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엇갈린 흐름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0.26% 하락하면서 217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7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신라젠이 좀 눈에 띕니다. 3% 이상 상승하면서 6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3위권 지켜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4위권 안착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1% 이상 상승하면서 29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강부업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CJ E&M이 1% 가깝게 빠집니다. 24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캔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3,6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출발을 합니다. 8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빠지는데요.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91,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현재 0.5%의 상승세, 펄어비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 이어갑니다. 거의 2% 가깝게 빠지면서 이제 17만 원 선에서 16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AVCNC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유통, 판매, 인터넷, 상거래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은 역시 화장품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미샤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제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판매 경로에 따른 매출 비중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경우 직영점에서의 판매 비중이 약 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수출 비중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4년이 처음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의 매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40개국에 약 3,400개에 달하는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위 화장품 업계에 속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두 기업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처를 우선적으로 해외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경영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영업 손실이 190억 원으로 적자 전환되었고 판관비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기대감을 가지고 동사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숙박, 여행,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 그리고 섹터의 흐름이 매우 가시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동사 또한 해당 섹터에서의 회복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얻고 있고요. 주가 수준을 토대로 보게 되면은 지난 11월 13일 약 8,000원 정도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올해 3월 중순까지 약 16,000원 정도, 즉 넉 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주가가 2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매우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AVCN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적자에 대한 우려보다는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동사의 기업 가치, 즉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만큼 AVCNC 현재 가격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목표 가격을 21,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동사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력 광고 계열사입니다. 광고 취급액은 제일기획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많고 현대차 계열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동사는 지난 10월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매우 강하게 나왔고 저점 대비 무려 45% 수준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지난 10월 충격을 모두 만회한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가시적인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탄한 자금력과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대 고객인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그리고 신차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광고 취급액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분기에는 팰리세이드향 광고 매출 반응이 기대가 되고 있고 2분기에는 소나타, 그리고 3분기에는 제네시스, 4분기에는 기아차의 소울과 K5 등에 대한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26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광고 수주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점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우선은 9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리아 오토 글래스입니다. 동사는 자동차 안전 유리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 해외 자동차 공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핵심은 자동차 판매입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자동차 판매는 신흥시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현대와 기아차의 신차 판매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동사의 실적 증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최근 5년간 최대 수준인 540억 원, 당기순이익 또한 처음으로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기에 실적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동사의 재무 구조도 한 번 정도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 ROE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수준을 지난 몇 년간 유지할 정도로 자본 효율성이 높습니다. ROA, 총자산 이익률 또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동사가 현재 자기 자본과 부채를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업이익률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최대 17%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도 완만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동사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 구조가 매우 뛰어난 기업입니다. 주가의 우상향 흐름도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코리아 오토 글라스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우선은 짧게 드릴 겁니다. 18,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3,500원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장품 섹터 주가 반등이 뚜렷한 상황에서 함께 수혜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이미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기도 하겠죠. 일단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현대차 구조 개편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이 코리아 오토글라스는 현재 자본 구조가 뚜렷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반정미 소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오늘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케어랩스입니다. 예, 이 케어랩스는 미디어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IT 솔루션 영위 기업으로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3월 상장 후 상승을 크게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대폭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은 기업으로 10월 저점 갱신을 한 뒤에 16,900원에서 저점 갱신을 한 뒤에 보합권으로 흐르다가 최근 3월부터 그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면서 그 상승하며 추세 전환을 이루어지려고 하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전에 IT 기반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 발굴에 나선 그 데일리 파트너스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이제 가속화하겠다고 이제 말은 했으나 뭐 전체적으로 일전에 이제 상장했던 공모가 그 이상 상승한 뒤에 차익 실현이 대대적으로 나와주면서 그 다소 조금 아쉽게 흘러간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말부터 이제 작년 10월 말부터 저점갱신을 한 뒤에 조정폭을 이제 대폭 좀 멈추면서 보합권으로 좀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성형 어플리케이션이 그 바비톡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비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 병의원과 이제 환자를 연결시켜주고 이제 광고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바비톡의 이제 성장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깔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 대한 뭐 이러한 정보, 저런 정보를 통해서 그 병원에 대해서 소비자가 컨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 부분에 대해 이 바비톡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하락폭을 멈추고 보합권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 38% 증가한 544억 원의 이제 매출을 달성하면서 주가의 이제 추세 흐름이 이제 전환되려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뷰티 케어 플랫폼 그 바비톡의 이제 고속 성장과 일전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타기업 인수 합병을 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 성장을 좀 보여주었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작년과 다르게 올 하반기부터 헬스케어 분야 신사업이 이제 구체화되어 있고요. 구체화되어 있다고 이제 밝혔고요. 국내 이제 뷰티케어의 우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뷰티케어 그 플랫폼 해외 진출 계획이 이 케어랩스가 갖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공모가보다 위에 주가가 안착되어 있으나 첫 상장일 때 4만 원 이상이었던 주가에 비해 지금은 조정을 끝내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가 시점을 봤을 때 지금 좀 낮은 가격이다 라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모멘텀은 있고 매력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성장성을 보여주기에는 좀 더 이제 개발이 필요하고요. 인수 합병했던 부분들을 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가 어느 정도 조금 혼조세 뭐 별 4개 정도를 이제 지정해 볼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그 오파스넷입니다. 이 오파스넷은 네트워크 통합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업체 이제 공공기관, 금융권, 통신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조만간 이제 상용화가 될 예정인 5G 관련된 수혜주로도 이제 동시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8월 상장 이후에 이제 대폭 이제 하락을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뭐 하락을 크게 보여주다가 10월 말부터 이제 10월 말까지 이제 조정을 받다가 그 조정폭을 멈추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올해 약보합 상태로 조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원래 이제 코넥스에 이제 상장되어 있던 기업인데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크게 받고 재차 상승하는 거라 단기적인 반등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만 SK텔레콤과 40억 규모의 이제 5G 백홀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대감을 이제 가져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와 이제 NCS 고성능 100기가급의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5G 차세대 이동통신 전달망을 이제 100기가로 이제 구축하는 것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5G 상용화가 2월에 이제 잠시 연기된다는 소식과 함께 우상향 추세를 계속 그 2월까지 중순까지 보여주다가 어떻게 보면 그 연기 소식 때문에 조금 더
그 추세를 흐름을 멈추고 약보합 상태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5G 상용화를 지금 정부에서 조금 크게 앞당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4월 5일 정도 부근에 이제 갤럭시 S10이 이제 5G 관련된 제품도 이제 같이 출시를 예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5G 관련된 상용화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고 오히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연기된다는 소식을 통해서 좀 약보합 상태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다시 이제 그 상용화를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은 이제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이슈를 많이 내보내고 있고 또한 이제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추세 전환이 좀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SK텔레콤과 거래를 한 부분들 그리고 4월 5일 그 갤럭시 S10 관련된 부분들 를 봤을 때는 조금 이번 달까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면서 보합권을 유지해 나가다가 이평선이 좀 밀집이 되고 아래 지지 구간을 받쳐주면서 흘러갔을 경우에는 상용화가 됐을 때 우상향 추세가 충분히 진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원부터 1,800원 가량의 이제 두터운 매물대가 지금 현재 지지 구간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일정한 흐름을 잘 버텨주고 소폭 상승 흐름을 강보합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그 거래량이 한번 터져지면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폭이 좀 클 수 있고요. 4월 시점에서 이제 우상향 추세 전환이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으로 이제 기대되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앞으로 다가올 5G 관련된 수혜주로서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으나 이제 앞전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 확대된 해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한 번의 상승폭을 보여주기보다는 보합권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지금 현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3월 말까지만 잘 흘러간다면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00원입니다. 예.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지금 현재 조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예, 배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럴은 그 스포츠 의류, 캐주얼 의류 및 이제 스포츠 용품에 대한 제조 및 유통업을 주된 사업화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워터 스포츠 용품에서 가장 큰 강점을 보는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그 래시가드로 엄청나게 이제 주목을 받은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3월 장세는 전체적으로 좀 파란불이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해서 워터파크장이다 그런 부분들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수영복 회사를 추천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배럴을 좀 추천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이 기업은 2월에 상장된 뒤에 3만 원까지 이제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작년 12월까지 이제 크게 이제 조정을 받은 종목으로 특히 이제 래시가드로 주목을 굉장히 크게 받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6월 이전에 즉 이제 여름 전까지는 대폭 상승한 뒤에 이제 겨울 시즌으로 가면서 대폭 조정을 받은 즉 겨울 계절주 정도의 이제 흘러가는 흐름으로 이제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하락폭을 멈추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며 현재 주가 흐름을 조금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이제 조정폭을 가져가다 급상승한 모습들을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이때 이 배럴이 치매 관련주로서도 잠깐 이제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래시가드 관련된 부분들에 있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치매 관련된 그 바이오 쪽도 좀 연계되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알아보자면은 특히 이 배럴의 이제 공동대표를 지금 영위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 이제 한 대표는 그 인포메디텍이라는 대표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사로서 이제 인포메디텍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인포메디텍이 이제 미국에서 치매 진단 보조 시스템을 이제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일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배럴이라는 회사는 수영복 회사로서만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그 바이오 쪽도 같이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에 이제 워터 스포츠 즉 이제 래시가드 수영복 트레이닝 등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통해서 매출액이
올해 첫 그 500억을 돌파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해 매출이 굉장히 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 증가폭이 조금 미치지 못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인력과 마케팅 시설 투자 등을 따른 이제 고정비가 이제 증가된 모습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두 섹터가 지금 연계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러한 고정비가 좀 지출을 했고 네. 매출액을 늘었기 때문에 뭐 좋은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가면은 네. 매출적인 부분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좋은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꾸준히 소폭 상승하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7,000원 부근에 이제 두터운 매물대에 지금 현재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14,800원부터 조금 이러한 그 지지 구간을 통해서 또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제 여름 시즌이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지금 진입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어느 정도 일정폭 한 15,000원까지는 조금 더 조정폭으로 가져가면서 흔들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17,000원과 그 18,000원 부분에 있는 그 강한 매물을 조금 소화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작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주력 상품이었던 수용복이 굉장히 크게 부각받으면서 상승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00원부터 18,800원에 이제 워낙 많은 매물이 있어서 이제 돌파 여부가 조금 쉽지 않아 다소 조금 느리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별 4개씩 지정을 했다. 하지만은 계절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4월부터 6월까지는 이 배럴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14,500원입니다. 네, 케어랩스, 오파스넷 그리고 배럴까지 3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는데요. 배럴이 현재 조금 이 하락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트를 보니까 감사 보고서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매출도 좀 증가를 했고 자산도 2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저점 매수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 1분기 실적 부진 전망 현재 주가가 좀 주춤한 상황인데요. 이차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거나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 시장에서의 내생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하는 두 기업이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보면 필연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 주가가 일정 부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부분을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상쇄를 시키면 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었죠.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내생 변수 그리고 외생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생 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외생 변수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장 후반에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단 말이에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 이것이 기대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부분이겠죠. 협상이 진행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만하게 진행될 수는 없어요. 협상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은 움직이겠죠. 조금 더 주가 움직임, 즉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지금부터 대략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즉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의 반면에 어제 FOMC에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자산 매각 프로그램의 종료가 아니라 조기 종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기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로 미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상황에서 미 정부에서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올렸죠.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들 또는 시장에게 직접적으로 알리는 정부의 신호입니다. 그에 따라 경기는 분명히 나아졌고 미국의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동성 회수를 이제 종료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기 종료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유동성을 더 이상 회수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는 지금과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외생 변수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부터 오히려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즉 불확실성이 이제 확실성으로 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의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이 이식용 뼈에 대한 식약처 품목 허가 임박 소식에 현재 상승세 띄고 있는데요. 반정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이식용 뼈 관련된 부분을 원래 이 셀루메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좀 인스코비와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좀 인스코비보다는 셀루메드가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 10,000원대 이상을 조금 돌파하기, 10,000원대 이상부터 해서 돌파해서 안착되기는 좀 어려운 모습들을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평선이 지금 조금 밀집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강한 부분보다는 좀 약한 흐름들, 그리고 또한 이제 보합권이나 강보합권 흐름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하셔도 이제 조금 무방하다 이제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한 1,900원대나 1,700원대의 차익 실현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3월 11일에 이 ABL 바이오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목표가 주신 3만 원 터치하고 소폭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ABL 바이오는 2,000원 주가를 3만 원으로 상향해서 추천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33,950원 신고가 달성하고 어저께 6% 넘게 하락하였습니다. 이 흐름이 최근 작년 하반기부터 상장한 신규 상장 주식들, 뭐 ABL 바이오라든지 MI텍, 옵티파, 사이토젠, 셀리드 등 신규 상장들이 다 같이 상장하고 어제 다 같이 하락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단기간 내에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와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장대 연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은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가의 매수가를 드렸기 때문에 25,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중장기로 보신다면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는 34,000원 잡고 최소 입찰가는 25,000원으로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본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방막을 형성시키는 전공정 프로세스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로 동사의 제품은
화학 기상 측작 기술 분야에 쓰이고 있고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와 대만, 미국 등의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자층, 착 장비, 화학 기상 증착 장비 사업 부분을 양수하여 현재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매출은 LPCVD 장비 86%, 상품 및 기타가 13.5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실적 회복 측면입니다. 올해 1분기 동사 예상 실적은 매출에 546억 원, 전년 대비는 마이너스 30.5%, 분기 대비는 37.4%, 영업이익은 105억, 전년 대비는 마이너스 53%, 전 분기 대비해서는 454%로 전망됩니다. 엑시트로 인수와 부지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 상황에서도 작년 말부터 본격화된 SK 하이닉스의 중국 오시 D램 신규 공장 LPCD 장비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 M15 랜드형 신규 장비 납품이 제한된 가운데서도 전 분기 발생한 일회성 비용 제거로 수익성이 개선 혹은 매출액을 상회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2,201억 원, 영업이익은 414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메모리 업체의 신규 설비 투자가 제한되고 에신트론의 인수와 사이트 이전의 비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고객사의 마그네이션 과정에서 정용 공정수가 지속 증가시키면서 실적을 방어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반도체의 부정적 전망 기간 과도한 하락입니다. 작년 반도체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있었죠. 그리고 동사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지만 반도체 산업의 부정적 전망으로 인해 작년 주가는 실적과 다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전방산업 투자 지연에 따른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작년에 동산의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58% 하락 후 올해 저점 대비 20%를 상승하였습니다.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고객사 내 정형 공정수 증가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2020년 이후 유지언스 공장 부지 이설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와 국내 메모리 업체 이뤄진 장비 투자 재개로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7% 이상 하락하면서 216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72선에서 출발했다가 74선까지 오르는 듯 했지만 28분경에는 6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약 1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여전히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 가까이 그리고 기관은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409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4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이 액면 분할 이후에 첫 주총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4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실적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 지켜내고 있는데요. 68,1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현대차가 오늘 1% 이상 하락합니다. 12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무장관이 차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차와 건설적인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 오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이 1% 이상 하락하면서 365,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0.49% 이상 하락하면서 20만 원대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재 0.39% 하락하면서 2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여전히 9위권 지켜내고 있고요. 네이버가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0.38%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한국전력 11위권에서 1%대 하락세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4%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74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9시 1분경에는 75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9시 19분경에는 43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약 20분 만에 7포인트 빠졌다가 현재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기관이 330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세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도 20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다만 개인이 6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일단 신라젠 여전히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6만 8천 원대까지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1.59% 상승세 나옵니다. 29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가깝게 하락하고 CJEN도 오늘 마찬가지로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24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23만 원 선 겨우 턱걸이하면서 흘러갑니다. 포스코캠텍 지금 하락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1.5% 이상 하락하면서 6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1.7% 하락세 나옵니다. 5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3% 가깝게 하락합니다. 이제 9만 원대도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코오룬 티슈즈 현재 약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5%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17만 원 선도 겨우 턱걸이하면서 흘러갑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FOMC 이 경계감과 함께 하락세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0.13% 하락하면서 1,1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장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호텔신라 3월 6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16% 가깝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중인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이 짓눌러 있었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많이 짓눌러 있었는데 일단은 면세점 쪽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 회사의 어떤 주가의 성장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성장 이런 것을 꾸준히 이제 치열을 하고 있죠. 그런 흐름 자체가 전체적인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국면에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10만 원의 이제 목표가를 드렸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면은 이제 팔고 좀 쉬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이런 종목으로서 어떤 흐름이 어떤 전환이 돼 있는 어떤 상승 추세의 흐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또 목표가 그리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이런 종목으로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권에 접어들면서 이제 종목별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안정적인 이제 이익이 내고 그리고 어떤 테마에 휘둘리지 않는 카카오를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주목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것은 다 아는 거고 게임이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첨단적인 거 그리고 선구자적인 역할에서 많은 부분이 추진되는데 먼저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고 자유롭게 전송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한 번 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 갤럭시 S10에 가상화폐 지갑을 탑재를 하면서 새로운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톡에도 그런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회사가 지금 현재 잘 나가는 회사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카카오 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상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자회사의 상장이 결과적으로 이제 모회사의 자본을 더 증가시키고 자산을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또 신형 소나타가 아주 새롭게 변신하면서 이제 나오죠. 거기에 이제 카카오 아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탑재를 하면서 또 한 번에 그러니까 전장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흐름과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뭐 회사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은 어떨 것이냐를 이제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조정권에 있지만 저점을 찍으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시에 매수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10만 원,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8,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태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정강후약 흐름을 보였습니다. 200포인트 가까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20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채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미국 중국 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종목 장세 이어질 것으로 계속 보여지고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 방향성을 보이기에는 불확실성이 조금 큽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이제 수급 부분이겠죠. 미국계 투자자가 좀 중요한 환경인데요.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이 최근에 이제 주춤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매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본국 증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분기점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을 위해서는요,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이라든가 연방준비위원회 통화 정책, 그리고 경제지표 회복 등 증시 상승을 위한 제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변수가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재료를 기다리는 구간에서 투자 심리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올해 1월까지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 강도가 좀 강했던 때와는 달리 최근에 좀 유입 강도가 좀 약한 부분도 있고요. 미국 중국 무역 협상 최종 타결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완화 기조 이슈 선 반영 등 추가 상승 동력이 일단 부족한 부분입니다. 우리 상장사들도 우리 증시도 1분기 실적도나 우려도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 실적 부분 또 얘기를 해보면 우리 상장사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지난해 가을 이후에 사실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1월 주가 급등에 따른 고평가 부담을 좀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좀 우리 증시 상단을 좀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추가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지수 전체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장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장 오늘만 해도 개별 이슈에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북한 관련에 대한 관계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조금 많이 떠주면서 오늘 이제 방산주들을 비롯한 빅텍, 한일 단조 등등 방산주들이 좀 오늘 또 흐름이 유입이 되고 있죠. 코스닥, 코스피도 살짝 아침 시작보다는 아래로 밀려 있고요. 계속 종목별 장세 흐름 이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개별 이슈 떠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장세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740.76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코스닥 하단부를 저는 70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좀 7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바로 수익 내는 그런 장으로 매매를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추천주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1999년 설립된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고요. 지난 3월 15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운용자산 규모로 상위 17위에 해당하는 회사고요. IT, 바이오,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벤처 캐피탈로서의 경쟁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2018년 3분기까지 고유계정 투자 평가 및 실현 이익 등에 따라 우수한 실적을 좀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합 관련 수익 중에 관리 보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신규 투자조합 결성으로 투자조합 운용자산 규모의 증가에 힘입어서 17년에 45억, 18년 3분기에는 40억 원 좀 달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지난 3월 19일에 고점을 좀 갱신을 하기도 했는데 청와대 경제보좌관 벤처투자자 임명소식에 좀 갭을 띄우면서 파동도 들어오기도 했고요. 월요일에는 이제 상한가도 갔죠. 그리고 이제 어제 고점을 찍었고 오늘은 눌림목 구간입니다. 현재 오늘 오전자 9시 46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에 비해서 거래량이 한 14% 정도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200만 주가 넘어가고 있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작은 거래량입니다. 철저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 체크하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7,630원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오늘 아침 시가에서 고점 저항 자리인 8,250원 잡습니다. 이 자리 돌파할 경우 다시 한 번 더 최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7,500원 짧게 잡는데요. 지금 일봉상에서 기술적으로 나오는 선이 3일선이 있습니다. 일단 3일선 자리를 잡고요. 조금 더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6,900원, 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이런 고가 눌림목 구간 매매를 좀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손절가 7,500원 짧게 잡고요. 오늘 목표가 8,250원, 매수가는 현재가 유의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히 기술적으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고요. 차트 잘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양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